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살인 이유를 묻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는데요. 우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사건의 내막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인데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너무 평범한 인상이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 기여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지난달 그 24일 그 부산 지역에서 이 정유정이가 이 과외 중개 그 앱에다 들어가서 자신이 그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하고 접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나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한번 우리가 그 아이를 보낼 테니까 한번 만나보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 중고 그 앱에서 샀던 그 이 학생복을 본인이 걸치고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피해자를 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자기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와서 오면서 비닐이라든가 표백제를 사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신을 처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1시에 그 양산 인근에 있는 그 낙동 강변에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어떤 그 가방을 가지고 가니까 이 택시 기사 상당히 좀 수상하게 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바로 이제 검거된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정유정은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면서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범죄의 방송을 보면서 살인을 기획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그 다툼이 있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설득을 해서 본인이 이제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된 거죠. 이 정유정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5년 동안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어떤 사회 활동이 없이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단둘이 살아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교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범행 동기가 그럼 우발적이 아니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그 범죄 드라마라든지 또는 뭐 범죄 서적 같은 것을 많이 봐왔고 특히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되기 석 달 전에 범죄 서적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어떤 그 자기가 살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과외 앱을 통해서 물색을 했고 과외라는 게 이제 좀 학력이 좋은 소위 명문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명문대 학생들의 어떤 학벌이나 그들의 신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분석하고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합니다. 네. 이 사건 자체를 갖다가 명문대생 대 공시생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뭐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고요. 네. 또 이제 그 신분을 훔치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그 사람의 그 행세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좀 앞뒤가 맞지 않고요. 네. 또 이제 정체성 탈취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정유정이가 이제 그 범죄 드라마하고 책들을 갖다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살인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써서 자기가 작가가 되고 네. PD가 되고 감독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소품을 자기가 직접 그 구매를 해서 주연과 조연을 1인 4역, 5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완전 범죄를 그 추구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지만 현재에서 이제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허술하고 엉성한 부분들이 네네.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잔인한 수법을 사용을 했지만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생각을 했었던 그 얼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허술하고 계획 범죄이긴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 동기가 이제 좀 궁금하고 주목이 되는데
평소에 살인에 관심이 많았다. 살인하고 싶었다. 이것 때문에 23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엽기적으로 사람들이 느꼈던 건데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닌가 의심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여러 어떤 그 특징들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잔혹하고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을 아무 어떤 그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사이코패스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제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들을 투입을 해서 사이코패스 관련되는 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 즉 사회적인 관계가 꽤 많이 단절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행. 그렇지만 뭐 곳곳에 허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그런 상황까지 이번 사건을 보면서 4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유정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고유정 사건과 이 정유정 사건에서의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거, 이름이 똑같다는 거. 네. 그거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정유정이가 이 인터넷에서 시신 없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유정하고 정말 뭐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도 상당히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행 대상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았던 남편이 범행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 정유정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범행 동기, 나는 살해를 하고 싶어서 살해한 거다.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고유정 사건보다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동춘동에 있었던 초등학생을 유괴 살인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피해자를 선정할 때 거기에서 어린 그 아이들이 노는 아이 중에서 한 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네.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자기 집이 있는 그쪽의 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층을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시체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또는 뭐 살인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름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점이 없고 오히려 동춘동 여고생이 그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했던 그 사건하고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6살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양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A양은 지난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B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입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살해한 것은 시인했지만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공범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 주범 김양에게는 20년이 구형이 됐는데 일단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 나이 때문에 이렇게 갈린 것이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형입니다. 네. 미성년자 이제 법정 최고형은 20년이고요. 이제 박양은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예. 무기징역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왜 얼굴을 가려줍니까? 지난번에 그 조현병으로 그리고 가정 환경도 안 좋아서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네. 살인을 저지른 강남역 화장실에 살인한 그때 그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체포될 때부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이 도대체 얼굴을 가리는 기준에서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저 두 살인범의 그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해리성 질환처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게임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 속임수들, 네. 특히 뭐 트윗을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트윗 본사에서 FBI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은 지금 1심 판결에 반영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공개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나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두 사람이 지금 저지른 일을 보면요. 한국 역사상에 길이 남을 사이코패스적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결심 공판에서 일단 살인을 실행한 김양 미성년자 증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박양이 그러니까 공범자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박양이 신체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사체는 이제 먹기 위해서 가져다 달라라는 얘기도 했었다. 이걸 증언을 했습니다. 김양의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이제 박양이 공범자가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정말 이 사건 처음에 났을 때부터 너무 잔인하고 예. 참혹했고 정말 너무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제 예.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참혹했습니다. 예. 이것을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디테일이 잔혹해가지고 예. 이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잔혹한 디테일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어제 김양의 증언 내용 일부만 공개가 된 상황이고 사실상 미성년자를 이제 한 1, 2년 앞두고 있는 김양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뭐 게임을 어떤 아이템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이제 SNS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상의 범죄 사전 계획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사냥을 하고 신체를 훼손하고 또 그 뭡니까 사람을 식인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면 지금 저 스토리 내용으로 보면 이 잔인한 그 스릴러 영화 양들의 침묵보다도 네. 못지않게 잔인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법정을 가지고 놀고 거짓말을 일삼고 또 뭐 해리성 장애가 있어서 뭐 A가 있고 J가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발언하는 내용이나 게임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둘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을 하는 부분을 보면요. 범행 이후에 이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네. 저 두 사람은 정말로 조금의 반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지금 과도하게 어떤 신상이나 이런 내용들 또 얼굴이나 이런 내용들 또 예. 각종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은폐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외에 저 두 사람의 어떤 가정적 배경이 작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한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가차없는 얼굴 공개와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인터넷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어제 일단 공판을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사람의 범죄를 입증해 줄 만한 또 다른 트위터 메시지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확보됐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1심에서는 선고에는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공개도 되지 않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만약에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증거물도 어느 정도 뭐 추가적인 형량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만 네,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항소심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형이지 않습니까? 검사의 구형이 20년 무기징역 이렇게 났는데 선고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16살이면요. 20년 징역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6살에 나오죠. 네, 이 20년을 사이코 만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36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굉장히 관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범이 더 일찍 나와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의 메시지가 항소심에서 저는 좀 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해리성 장애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병이 있다면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데 예. 멀쩡히 잘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명이나 이런 것을 너무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보는 것은 이런 사건만은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범, 공범 모두 법정 최고형, 검찰 구형대로 1심에서 내려졌는데요. 이것도 부족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고 결과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을 만큼 아주 잔혹한 살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정서법상으로 보면은 이 이상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지 맞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살인 교사를 했다고 알려진 이 18살인 재수생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살인을 했다고 하는 17살인 이제 고교 자퇴생 예. 이 두 사람의 이제 형량 중에서 이미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최고형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다만 17살인 이제 그 고교 자퇴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른바 사형이라든가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특정 그 범죄 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 15년에서 지금 5년이 가중이 돼서 최고 20년형이 지금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작다는 겁니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좀 달리 좀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법을 아직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렸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청소년기의 1년을 우리 성인기의 1년하고 같이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과거에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게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1년은 사실 어른의 한 5년, 10년하고 맞먹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를 다 보내고 만약에 출소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을 받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게 결코 적은 형은 아니다. 다만 지금 청소년기의 형을 소년법 적용 대상의 나이를 지금 현재 만 18세로 되어 있는 것을 17세, 16세로 내리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는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 대상이고 앞으로 좀 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그 국민들과 그리고 아이를 둔 학부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20년이란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것에 대한 우려죠. 실제로 이 주범 A 양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의 발언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구치소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이 잘생겼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단장을 한다. 자, 검사, 내 거짓말 몇 개를 눈치 못 채더라. 그런데 변호사는 똑똑해. 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전한 의문점도 많습니다. 불과 2시간여 만에 살인과 사체, 훼손, 유기, 그리고 집 청소까지 끝낼 수가 있었느냐. 가정용 부엌 칼로 살해를 했다는데 시신이 잘 훼손이 됐다는 거냐. 자, 이런 끔찍한 상황도 뭐 고려가 되고요. 17살인데 혼자서 20kg에 가까운 시신을 건물 지붕까지 옮겼다. 이것도 의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문점이 여전한데 10대 역회적인 어떤 범행에 일단 시선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간과한 부분도 있고 범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근의 주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일단 의문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뭐 심신미약이냐 아니면 조현병의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했던 그런 계획살인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정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자켓, 자기 캐릭터, 커뮤니티. 이건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이 그 폭력 게임이나 소설적, 영화적 이야기들을 합해서 가상 소설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에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역할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바로 이 A양과 B양도 거기서 역할을 받았고 근데 주전관계로 역할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만약에 정말 이게 처음처럼 조현병 심신미약은 아니고 그보다 더 잔인한 범죄인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예. 혹시나 정말 이 두 사람이 더군다나 한 명이 혼자서 2시간 내에 살해부터 뭐 시신 훼손, 집안 청소 거기다가 20kg나 되는 시신을 혼자 옮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혹시라도 우리는 이 또 다른 공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커뮤니티 내에서 이 주전관계의 역할극, 뭐 동성연애들을 지시한 혹은 이 현장에 정말 주범 A양만 있었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남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 혹은 인근 동네까지 놀이터에 청소년만 있어도 놀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는 과연 주범 2명은 다 공범까지 감옥에 갔는데 정말 다른 공범은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모양 같은 경우에는 20년형이 그대로 선고가 예. 되는데 이 친구는 범행 당시에 18살이 안 됐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그랬었죠. 선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 박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이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는 주범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고 공모를 했다 이렇게 봤는데 2심에서는 그게 지시라든지 공모가 아니라 이미 범행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동료, 그냥 방조해 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심에서부터 꾸준히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심신미약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을 했는데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설령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주범 김모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도 면밀했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아기 시신을 데리고 내려간다든지 그런 면들이 뭔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본 거고요. 예. 주범 김모양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18살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20년형이 선고가 된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무기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상황입니다. 예. 김양과 박양의 최후 진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좀 볼 수는 있는데요.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주범 김양이 진술을 했고 박양은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무기징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제 항소가 되면서 2심까지 열렸는데 이대로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3심제잖아요. 가야 왜냐하면 됩니까, 어쨌든? 주범 김양 같은 예.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년형이 그대로 선고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박양 같은 경우에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상고심을 통해 가지고는 여전히 그 양형 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제 상고를 하려면은 원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상고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20년 그리고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2일 1심 선고 이후 1년여 만인데요. 주범 김양은 20년이 계속 유지가 됐고 공범으로 몰린 박 씨는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양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양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에는 김양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셈이죠. 예, 그래서 항소심, 그러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 이후에 대법원까지는 계속해서 징역 13년으로 난 게요. 예. 이제 살인을 공범, 같이 계획하고 이제 같이 계획을 했다. 살인 공모가 아니라 살인 방조만 인정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변경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대법원에서는 주범이 김양 이고 네. 그래서 징역 20년으로 확정을 하고 이 공범 박 씨는 그냥 단지 살인을 같이 공모한 건 아니고 그냥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했다 해서 방조죄를 적용해서 징역 13년으로 형을 마감했는데요. 네. 근데 뭐 또 사실 이 김양은 징역 20년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전자팔찌도 30년 부착하는 형도 같이 이제 그 부분이 선고가 예. 됐습니다. 이제 나중이라는 것은 출소 이후 예, 시점인데 출소 이후요. 네. 만기 출소까지 뭐 계산을 해도 이제 30대 안에 나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인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제 살인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석방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년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주범인 김양이 18살 예. 만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방조 혐의를 받고 형이 확정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20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징역 20년하고 13년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마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중간에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을 5년만 살고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석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형 대신에. 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예. 너무 이제 형기도 짧고 이런 예. 이제 여론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게 문제냐면요. 지금 그 징역형의 기준이 보통 이렇게 수명이 한 60세, 70세를 기준으로 이 형법을 만들어 뒀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보면 저희가 선고 나는 거 보면 100몇 년 막 이렇게 선고가 나잖아요. 상징적으로. 예, 실효성이 없는데 100몇 년을 왜 선고하지 이렇게 예. 생각하지만 그 경합범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형량 자체가 사실은 형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60세, 70세 기준으로 만들었기 네. 때문에 지금 수명이 길어진 상태에서는 이 형법의 근간을 좀 바꿔야 되는 예.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선고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